봅시다. 자, 3스텝 3번부터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두 원, C1과 C2가 있는데 C1의 중심은 마이너스 10,0에서 출발해서 X축 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대. 일단은 뭐 여기서 출발했대죠. 그죠? 여기서 매 초 얼만큼씩 간다고? 1의 속도로 간대. 그러면은 항상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해 줍니다.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 요즘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지금 0,8을 출발해서 아래로 1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있었다. 얘도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얘는 0,8-t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원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고 이게 원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린데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가 최대인 것은 a초 후라고 했어요. 일단은 얘가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서 만났나 봐.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죠? 그래서 만났나 봐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랑 만났을 때 최대한 많이 겹치고 싶어요. 얘네들이 최대한 많이 겹치고 싶어요 라는 뜻은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여기는 이 두 개의 중심 거리가 여기는 이 거리가 가장 짧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짧았다면은 그때 여기는 이 녀석의 넓이가 또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과 여기는 얘 거리가 가장 짧아질 때가 언젠가 생각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가장 짧아진 거에 대한 생각은 그냥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걸로 먼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t-10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도 그냥 t-8이라고 하자.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요거의 루트의 최소가 되는 순간이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최소가 되는 순간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는 t제곱 2배 마이너스 20, 16, 36t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대칭축을 찾아보면 대칭축은 9가 되겠죠. t가 9일 때 상황이고요. 얘가 1 되니까 루트 2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루트 2가 되는 게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t가 9초일 때 상황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였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이 현재 궁금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쉽네요. 여기는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1인데 얘가 루트 2라는 거는 1대 1대 루트 2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요. 딱 이렇게 90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이제 여기는 요 녀석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요렇게 생긴 부채꼴도 구할 수 있지만 요렇게 잘라버린 여기는 요 활꼴이라고 부르지. 활꼴의 넓이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야. 활꼴의 넓이는 전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데 얘가 90도라고 준 거니까 너무 땡큐한 상황이잖아. 그죠? 그거의 2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1이었으니까 전체 부채꼴의 넓이는 4분의 파이였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이의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뺀 거, 요거의 몇 배? 2배가 되는 게 요 녀석이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2배를 하고 9를 더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파이 마이너스 뭐가 되니? 1이니까 파이 플러스 9가 되나요? 여기는 얘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잘못됐죠? 여기는 얘 2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파이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4, 7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요. 저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저기 있는 쟤는 일단 45도라는 저 각도를 한번 잘 생각해봐. 저 45도 각도를 유지한 채로 어떤 P가 있어요 라고 돼 있어요. 저렇게 45도를 줬을 때 상황은 쟤를 원주각으로 봐주세요 라는 느낌일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B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45도의 각도니까 대충 한 이 정도 있겠지. 뭐 45도니까 뭐 이 정도 있겠지. 여기는 얘가 P겠지. 얘가 P겠지. 이런 생각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점들을 다 모아보면 걔가 뭐가 될까? 이런 얘기인데 얘가 45도가 된다는 거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다시 얘를 지름으로 하고 아니 뭔 소리야?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몇 도짜리 90도짜리에 원이 있다. 얘가 중심이 되는 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원의 원주각이어야 얘가 45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일 때 얘가 45도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원이랑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원이랑 지금 여기 이렇게 이 그림이 진짜 완전히 망했네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세 점 A, B, 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자. 근데 얘는 아예 그냥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 원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지금 나한테 강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강요를 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성분 OC의 길이래요. C가 뭔데? 중심이 C. 그다음에 5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 있겠죠? 거기는 걔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제일 작은 거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원방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 그냥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 봐 얘들아. 오케이?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잖아. 그다음에 여긴 얘가 5,3이거든 지금.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랑 얘 중점을 구해보면 얘랑 얘 더하면 4니까 2,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한번 잘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x축으로 얼만큼 증가했어? 그러니까 x값이 3만큼 증가했고 y값은 얼만큼 증가했어? 6만큼 증가했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얼만큼? 3만큼, y는 6만큼 증가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얘에서 얘로 갈 때랑 얘에서 얘로 갈 때는 x가 얼만큼, y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으니까 어때? 조금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을 좀 그럴듯하게 찍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얼만큼? 6만큼.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12만큼이네. 그죠? 12만큼. 6만큼, 12만큼 증가한 이 지점이 지금 B였어. 얘가 지금 5,3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여기에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정사각형을 만족하는 여기는 요 점과 지금 여기는 요 점을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다시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다시 3, 마이너스 뭔 소리야? 얘가 2, 마이너스 3이라고. 그죠? 그래서 얘에서 얘로 가는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x 좌표가 얼만큼 증가했다고? 3 증가했고 y 좌표가 6 증가했다고. 그죠? 그러면 요 점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x 좌표는 6만큼 증가할 거고 y 좌표는 3만큼 감소하겠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입니다. 항상 이런 느낌으로 좌표 구하면 되게 쉽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8, 마이너스 6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잘라서 보면은 x축 방향으로 6만큼 감소한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증가한 거니까 얘는 0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얘랑 원점 사이 거리는 10이고요. 얘랑 원점 사이 거리는 4가 될 테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구해줄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점 C1과 C2가 있는데 C1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고요. 중심은 y는 마이너스 x 위를 움직입니다. C2의 반지름은 루트 5고 y는 2x 위를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두 원이 움직이는 영역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거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랑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봐봐. 원이 반지름이 루트 5짜리가 하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루트 2짜리가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랑 이렇게 지금 원이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죠? 공통 부분이면 이 부분 아닐까 그냥? 됐어? 이 부분을 그냥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로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럼 얘는 누가 봐도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높이로 취급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돼? 루트 2루트 2가 되겠지. 얘가 루트 2였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요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이거잖아. 이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2루트 5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여기는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뭐 여기는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제부터 그 고민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쟤를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 저 길이를 일단은 이렇게 가볼까? 잠깐만요. 여기서 요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까? 요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몇 대 몇이야 지금 현재? 이게 수직이라고 생각했을 때 1대 2죠. 맞아? 왜? 기울기가 몇이라고 줬으니까? 2라고 줬으니까 1대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는 요 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이야.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루트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니? 잠깐만. 여기는 요 길이가 루트 5였죠. 그럼 실제로는 여기는 이 길이가 1이었다는 소리고 이 길이가 2였다는 소리겠네. 됐죠?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게 뭔데? 이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삼각형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됐어? 얘랑 얘는 몇 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야? 45도가 어디야? 45도. 저게 궁금하다고. 이건 좀 되게 귀찮네. 그죠? 이거는 비율 관계로 지금 생각하기가 좀 많이 귀찮아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잡고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기울기 2짜리인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기울기 2짜리인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인지 그게 현재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냥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여기는 이 직선과 여기는 이 직선을 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교점을 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거든.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요 길이, 여기는 얘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요 방정식은 2x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될 게 분명하잖아. 근데 이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요 k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거든. 거기는 얘랑 연립해가지고 요점의 좌표를 그냥 구해버린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각도가 두 개가 꼬여 있잖아. 그죠? 하나는 45도짜리고 하나는 1대 2짜리니까 몇 도짜리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는 요 길이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90도가 되는 게 있어야 뭐 얘가 45도인 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아직은 우리가 제이 코사인 법칙 같은 걸 안 배운 상황이니까. 수원에서나 배우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여긴 얘가 2였으니까 여기 이 길이가 4겠죠? 그러니까 이 k 값은 사실 그냥 4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이해되나요? 오케이? 4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이랑 y는 마이너스 x랑 얘랑 연립해서 얘가 4였어. 라고 생각해서 얘랑 연립해서 생각을 해주면 2x 더하기 4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x 값은 뭐가 돼요? 3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고 y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0,0 사이 거리는 3분의 4 루트 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에 2배를 해준 거에다가 몇을 곱하면 몇을 곱하면 되니? 아까 했던 거 2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요거랑 요거 하면 2가 될 테니까 2가 3개 8, 32, 3분의 32 이렇게가 답이 아니야? 40? 왜 40이지? 음. 요 4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일단 다시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천천히 해보자. 선생님 처음에 비율 관계를 가지고 하려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지금 뭔가 막 중구난방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서 조금만 천천히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답도 틀렸으니까 어차피. 오케이? 막 가보자. 일단 첫 번째로 뭘 한 거냐면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이렇게 있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하나 있고 됐죠? 그다음에 기울기가 2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기울기 2짜리로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루트 5만큼 떨어진 거랑 루트 5만큼 떨어진 거에서 지금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루트 2만큼 떨어져 있게 이렇게 지금 선을 그렸어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여기 있는 요 높이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높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2루트 2가 될 테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높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밑변이라고 볼 생각인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일단 높이는 2루트 2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여기는 요 길이가 나는 현재 궁금한 건데 나는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고 0,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2배를 해서 이 길이를 지금 구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지금 현재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가 몇이었어? 루트 5였거든. 그런데 여기는 얘는 지금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아 거기서 잘못했구나. 다시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1대 2인데 선생님 좀 전에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1대 2라고 생각하고 풀었었어. 오케이? 다시 여기는 요 길이가 루트 5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2분의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얘의 루트 5배가 되니까 얘는 2분의 5배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다시 얘는 1대 2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5라는 소리는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y는 뭐가 되겠어? 2x 더하기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거랑 누구랑? 요거랑 좀 전에 했던 y는 마이너스 x랑 연립을 해줬더니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5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5 루트 2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어? 요거랑 요거 연립한 거야. 2x 더하기 5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네.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여기는 요 길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어차피 거리를 구한 거니까.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 몇 배를 하고 2배를 하고 됐어? 여기는 요 길이의 2배를 하고 거기다 몇 배? 아까 했던 2루트 2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분의 얘랑 다 곱하면 8이니까 40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야. 됐어? 그래서 비율 관계를 가지고 구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좌표를 잡고 지금 구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거 비율 관계로 구할 수가 없을까? 그거 잠깐만 좀 도전을 해볼까, 우리?
오케이? 일단 요건 알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재근이가 물어봤듯이 얘가 y는 2x 플러스 k입니다라고 선생님이 놨고 얘는 y는 2x라고 놨잖아. 그때 요 k 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지? 저 k 값을 이 비율 관계 말고 그냥도 구할 수 있을 거거든, 분명히.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루트 5잖아. 그러면은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였으면 좋겠어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2x-y는 0이라는 애랑 그다음에 2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애, 요거 두 직선 사이 거리니까 우리가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되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는 0이다 라는 요거 두 개 사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 빼기 c 다시로 거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1 제곱 분의 얘 빼기 얘 k의 절대값입니다. 얘가 루트 5예요. 를 통해서 k 값이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 원래는 뿔마 5가 나오겠죠. 거리가 루트 5짜리는 두 개가 있을 테니까. 그중에서 위에 것만 본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석 기하를 쓰냐 논증 기하를 쓰냐 요 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저긴 쟤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얘가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이고 난 지금 현재 여기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궁금한 상황이고 여기는 요 길이가 2루트 5인 상황이고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 길이가 2루트 2인 상황입니다. 난 여기서 요 넓이가 현재 궁금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그렇지? 여기는 얘는 기울기가 2짜리였고 여기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였어. 지금 이렇게 정보가 있었고.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까?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당연히 보조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모여야 할까? 보조선이라는 건 x축과 평행한 거랑 y축과 평행한 걔네들이 보조선이어야 돼. 왜냐면 기울기는 지금 그 길이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를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볼까? 그럼 여기는 얘가 1대 1이잖아, 지금 현재. 그럼 이렇게도 잡아볼까? 이렇게. 네, 이렇게 끊어서 생각해볼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얘 길이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x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길이가 2x가 될 거고 여기는 요 길이는 2x가 될 거야. 이 정도로 비율 관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뭐가 됩니다? 3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되니 이 길이가 3x예요 라는 이 사실을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요 길이가 3x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여전히 뭐가 닮음이 될 게 분명하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여전히 1대 2의 비율을 가져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됐습니다. 그러면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다시 여기는 요 길이가 2 루트 5인데 1대 2대 루트 5였어. 여기는 이 길이가 루트 5였다는 소리고 여기는 이 길이는 여기는 얘의 몇 배? 5배가 될 거야. 루트 5배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3x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3x였으니까 그 길이가 뭐가 된다? 5가 된다. 응? 지금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뭔데, 근데? 요 길이인가요? 아니죠. 이제 이 길이죠. 그죠? 이제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이 길이가 뭐였으니까? 5였으니까. 요 길이가 5였어. 그렇죠?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 길이는 3분의 2 곱하기 5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되나요? 거기는 걔에다가 루트 2배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3분의 2 다시 10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아까 여기 구해놨던 여기는 요 녀석이니까 여기다 2 루트 2를 곱해버리면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2 얘까지 4 3분의 40 똑같이 나오겠네. 이렇게 비율 관계로도 충분히 풀 수 있긴 하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뭔가 좀 더 어지럽죠. 그죠? 생각이 좀 더 헷갈리는 그런 문제였어. 왜냐면 지금 저 기울기를 가지고 그 비율 관계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거라서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고, X축과 Y축이 뭐다? 보조선이다. 다시 X축과 평행한 직선과 Y축이 평행한 직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기울기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느낌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6번 가보자. 6번은 뭔가요? 직선 L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한 점. 아, 그래요. 이 문제는 좀 중요하네요. 자, 이 문제는 우리 극선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시우는 들어봤을 텐데. 음. 더 개념 블랙라벨에서 했던 얘기야. 어, 맞아요. 금시초문인가요, 시우야? 일단 우리가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극선의 방정식. 서영이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준우는 못 들어봤어? 더 개념 블랙라벨 봤어? 아, 좋아요. 재근이 들어봤니? 뭔지는 모르고.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항상 그 극선, 그러니까 접선과 법선과 그다음에 극선 이렇게 세 개 선들이 있거든요. 이름이 붙어 있는 선들이 몇 개 있어요. 접선, 법선, 극선, 뭐 할선 뭐 이런 선들의 이름들이 있잖아. 그중에서 좀 특별한 선들은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요 점에서 이렇게 한 게 뭐야? 접선이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얘랑 수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일단 법선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접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는 알았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극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내가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원일 때도 되고 다 돼요. 다 극선이란 건 똑같습니다. 접점이 두 개가 존재했을 때 그 접점 두 개를 이렇게 지나는 요 선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극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 선생님이 갑자기 극선 얘기를 하냐면 이 선을 가지고 우리는 극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극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해보자 우리. 여기서 요점 다시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방이었어 라고 생각해준다. 원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그 PPT로 만들어서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어쨌든 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똑같은 상황에서 요 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x1, y1이 요 점이 아니라 요 점이었을 때, x1, y1이 이렇게 원 밖으로 나가 있는 이 점이었을 때, 오케이? 그때 여기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고 하는 여기는 요 녀석의 방정식이 이 극선의 방정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요 원 바깥으로 삐져나가게 되면 걔는 갑자기 극선의 방정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왜 그런지 잠깐만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되게 간단해요. 잘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 접선이 있고 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접선이 있었다. 색깔을 좀 구분하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일단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x3, y3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일단 파란 선의 방정식은 x2, x 더하기 y2, y는 r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선, 요 선의 방정식은 x3, x 더하기 y3, y는 r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선이 모두 뭘 지나고 있어? 여기는 요 점을 지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성립하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성립하는 두 개의 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 먼저 x1이라고 쓰고 x2 쓸게 자리를 바꿔서 더하기 y2 다시 y1 더하기 y1 y2 이렇게 쓸게. 이렇게 하나 결과를 낼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x1 y 왜 이래? x1 x3 더하기 y1 y3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있잖아. 여기 만들어진 이 두 개의 식을 내가 뭐라고 해석해도 괜찮냐면 여기는 이 직선에다가 이 점을 집어넣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이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결과입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는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선, 직선의 방정식은 유일하게 하나 결정될 텐데 여기는 이 직선이 뭐였다는 거야? 이 점을 집어넣어 성립하고 이 점을 집어넣어 성립하는 직선이었다는 뜻이잖아. 그렇다는 건 뭐겠어? 이 직선이 이 직선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로 증명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 때 극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라고 증명을 해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다 뭘 집어넣은 거? 얘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 이렇게 지금 해석을 바꾸겠다는 거. 이 식의 의미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런 느낌이 되니까 여기서 x1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그 중심의 좌표가 0,0인 어떤 원에 대하여를 생각해 봤을 때 원에 대하여 여기는 원 위에 있는 점이 x1, y1이었다면 이렇게 생긴 이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이 되지만 그게 원 밖에 있는 점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이 똑같은 방정식이 뭐가 됩니다? 극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럼 외우기도 굉장히 쉽죠. 그죠? 얘랑 얘 두 개의 차이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선이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는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극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데 지금 얘는 좌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면에 놓여 있는 도형이란 말이에요. 걔를 좌표 평면에 집어넣어야지 내가 이런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일단 원을 여기다가 x축, y축 위에다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줬니? 또 뭐라고 줬어? 중심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표기해도 되고 이렇게 표기해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긴 하지만 어떻게 쓰는 게 편하겠어? 나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얘가 직선 L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응.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적어. 그렇지. 좌표 평면, 좌표를 도입한다는 건 그 좌표 평면에 얹어놓는다는 소리인데 내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그 원을 여기다가 얹어놔도 되고 여기다가 얹어놔도 되고 여기다가 얹어놔도 되고 여기다가 얹어놔도 되는데 내가 관찰하기 쉬운 상황이 제일 쉬운 상황은 당연히 이게 관찰하기 쉬운 상황이죠. 그리고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0,0인 걸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0,0에다 세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찾고 싶은 거는 뭐야? 여기 있는 요 점,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무조건 a,2라고 하는 점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y좌표를 2라고 고정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 접점과 그 접점을 지나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선은 결국 극선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텐데 그 극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얘는 ax 더하기 2y는 1입니다.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이 항상 지나는 점,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항상 지나는 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야 되니까 a가 있는 거랑 a가 없는 걸로 묶어서 생각을 해준다면 x는 0이 될 거고 y는 2분의 1이 될 게 분명해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점은 0,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난다. 0,2분의 1이라는 이 점은 무조건 지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점 Q 사이에 항상 지나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거리는 누가 봐도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봐봐.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지. 이유는 뭘까? 좌표를 주지 않았잖아. 애시당초. 그러면 얘의 방정식 자체는 어차피 구할 수 없는 애야. 그쵸? 내가 좌표를 내 마음대로 설정해서 그 방정식을 구했다고 해도 거기는 걔가 정답일 리가 없겠죠. 왜? 좌표를 내 마음대로 정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어떤 식으로 주겠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평면을 줬다. 좌표 평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면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들의 위치는 항상 상대적인 위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오케이? 모에서부터 모까지 거리, 모에서부터 모까지 거리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좌표를 아무 데나 잡아도 괜찮고 얘를 회전해도 괜찮고 돌려도 되고 똑같은 말이네. 어쨌든 아무렇게나 잡아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항상 지나는 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구만. 그래서 얘는 답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좌표를 잡고 푼다라고 하는 거, 평면, 그냥 일반적인 평면이 있었을 때 걔를 좌표를 잡고 푼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패턴은 생각보다 꽤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극선의 방정식은 되게 가끔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어. 얘는 뭐 증명 과정은 조금 색다를지 몰라도 그 결과는 어때? 너무나 심플하죠. 그죠? 그러니까 극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시우야. 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다음 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얘는 또 뭔가요? 그래요. 일단 이런 문제는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그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봐. 도형의 길이가 궁금합니다라고 줬어요. 어떤 도형?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 딱 보면은 두 글자가 떠올라야지. 그죠? 자취, 그지? 아, 저건 자취의 방정식 문제구나라고 저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결국에는 뭐야?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을 거 아니니? 여기 지금 현재 1,1이었을 거고 반지름은 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0,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나 봐. 오케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P, 요 점의 좌표가 Q라는 건데 요거 두 개의 중점의 좌표, 여기는 요 녀석, 얘를 지금 M이라고 한 거고 요 녀석의 자취가 궁금한 거니까 나는 얘를 X, Y라고 놓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X, Y, 그러니까 X, Y에 대한 관계식을 지금부터 얻으러 가면 됩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다시 요렇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니까 여기 X축 정확하게 잡아주고 여기 Y축 정확하게 잡아준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으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서 요렇게 하나를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는 얘는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봐. Y는 얘가 mx니까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 변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요. 얘가 일단 두 점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무슨 수여야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여야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다. 얘는 양수입니다라는 이런 거. 이런 게 나중에 뭐에 필요하냐면 x랑 y의 범위를 결정짓는 데 필요해요. 오케이? 왜냐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기는 얘가 하나의 원을 그리게 될 거거든. 하나의 원을 뭐 이렇게 그리게 될 거거든. 근데 이 원의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원의 일부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완성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도형의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분명히 x랑 y의 범위를 우리는 체크를 해줘야 돼. 반드시. 이 도형의 일부일 게 분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울기에 대한 이런 정보는 우리가 빠르게,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x가 양수, 그다음 y가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1사분면에서 만난다 요렇게 아예 결정을 해놓고 시작해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을 텐데 여기는 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관심사는 이 점과 이 점에 관심이 있어. 그죠?
그럼 함부로 여기는 얘랑 얘를 구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뭐 하면 좋겠다? 가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연립을 할 거니까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에서 얘 대신에 여기는 얘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1은 1이니까 뭐 하나 지워질 거고 m제곱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배의 m 더하기 1의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된 거에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x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y라고 하는 건 mx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니? y는 mx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얘랑 얘의 관계를 얻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x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얘를 m 곱하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 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자가 무려 몇 개나 있어요, 얘들아? 문자가 무려 3개나 있죠. 그죠?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m도 있잖아. 그리고 x랑 y도 있으니까 문자가 사실상 5개 있는 건데 이 5개 중에서 이거 소거, 이거 소거, 이거 소거해서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x랑 y에 대한 관계식만 얻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소거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한 방에 소거되겠네. 근데 보니까, 그죠? 얘분의 얘니까, 그죠?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거분의 이거가 될 테니까 m제곱 더하기 1분의 뭐가 됩니다? m 더하기 1이 됩니다. 얘가 x가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여기는 y는 뭐가 되겠니? 얘는 m제곱 더하기 1분의 m에다가 m 더하기 1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뭐가 되겠어? m을 소거하면 됩니다. m만 소거하면 됩니다로 생각해 주고 싶은 거예요. 목 부러지겠어. 우리끼리 할까요? 자, 봐봐. 조용히 잘 들어봐. m을 소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m 소거하는 게 어때? 빡세 보이잖아. 어떻게 하면 m을 소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m만 소거하면 끝날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 m을 어떻게 소거하면 좋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봅시다. 여기서 얘가 어차피 x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x잖아. 그러면 얘를 넘겨버리면 x분의 y는 뭐가 돼? m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 여기다가 넣든 여기다 넣든 상관없지만 물론 당연히 여기다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m이 소거됐죠. 됐어? 끝났네 그러면. 이제 요거식만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x는 뭐가 되겠어? x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1 요거분의 x분의 y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분모분자에 똑같이 x제곱을 곱해버리면 x는 y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x제곱 곱한 거니까 x, y 더하기 x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괜찮니? 근데 아까 x는 0보다 크다고 결정을 해놨으니까 x를 하나 약분해도 괜찮겠네.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돼요? x 더하기 y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가 원의 일반형 방정식이 됐잖아. 그럼 끝났죠.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다? 원의 표준형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으로 와볼게. 결국 x제곱 더하기 빼기 x 더하기 y제곱 빼기 y는 0이니까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x-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1의 제곱은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로 원방이 완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그려볼까? 얘를 그려볼까? 여기 얘가 2분의 1이잖아. 여기는 얘가 또 2분의 1이잖아.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요 점이 중심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현재 2분의 루트 2인 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는 요만큼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실제로는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원이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x도 양수, y도 양수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만큼만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딱 뭐겠어? 정확하게 반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됩니다? 반원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여기는 얘 반지름 2분의 1 파이가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아니죠. 여기 2 루트 2에다가 2배 한 파이가 될 거 아니야. 거기는 걔에다가 다시 반을 때려 버려야 되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이거 어렵죠, 되게. 됐어? 꽤 어려운 문제.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라고? 자취해방 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고 자취해방 정식의 결론은 뭐라고요? x랑 y의 관계식.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x랑 y의 관계식을 남겨놓는다. 다른 문자들은 다 소거해서 없애버리고 x랑 y만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알겠나요? 오케이? 쉬워 알겠죠? 뭘 알아? 계속 찾으면서. 넘어가자. 요건가요? 봅시다. 얘는 또 뭐야?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중심, 원 C의 중심은 기울기가 A인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 좋습니다.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얘들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원이 이렇게 통과할 것 같아.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통과할 것 같거든. 그 통과할 때 그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절대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딱 통과할 수 있는 그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소리거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냥 봐봐. 여긴 얘가 지금 여기가 뭐였어? 여기가 0,0이었죠. 여기 0,0인 원이었고 얘는 반지름 중심이 1, 뭐야? 6이니까 한 이쯤에 있다고 칠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 또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게 2인 거가 이렇게 통과한다는 소리잖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통과하는데 여기랑 여기는 얘에다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상황으로 통과하고 싶다는 소리야. 그럼 일단은 무조건 통과한다. 라고 한다면 제일 최적의 상황을 먼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떤 상황이 최적의 상황이겠어? 당연히 요거랑 요거에 딱 중점을 지나는 어떤 기울기가 A인 직선이어야 그죠? 거기는 걔를 통과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다른 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 이쪽에 먼저 닿겠죠. 저쪽으로 치우치면 저쪽에 닿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건 여기는 요 점인 것 같아. 그럼 얘는 2분의 1,3이라고 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a x-2분의 1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런 직선이었는데 어떤 상황이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여기는 이 반지름이 2짜리인 거니까 얘랑 외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얘는 반지름이 길이가 1이고 얘 반지름이 길이가 2가 되니까 요 점까지 거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3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뭐보다? 3보다는 어때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야 안 닿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아니야? 다시. 여긴 얘가 3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긴 이런 원이 될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딱 접하게 통과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거리가 3보다 더 어떻게 되면 짧아진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 거리가 3보다 짧아진다면 반지름의 길이랑 여기는 그러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랑 저 반지름의 길이가 두 개 더해서 3보다 3이니까 얘는 그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소리니까 무조건 얘랑 닿을 수밖에 없거든. 이해돼? 그럼 얘가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요 거리가 이렇게 돼서 요 거리는 지금 3보다 더 길어졌으니까 얘랑 지금 현재 두 개 더한 게 3이니까 이건 안 만나는 상태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되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생각해달라? 여기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3보다 더 어떻게 돼? 커지게 해달라.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또 여기서부터 거리가. 근데 얘네들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의 거리만 생각해줘도 괜찮겠죠. 근데 여기는 요즘에 좌표는 몇 콤마 몇? 0,0이었고 얘까지의 거리. 얘는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3은 0이니까 얘랑 얘 사이 거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그냥 2분의 1 a 마이너스 3이라고 쓸게요. 됐죠? 부호 바꿔가지고. 됐죠? 여긴 얘가 3보다 더 어떻게 해달라? 크게 해달라.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주면은 A에 대한 부등식 만들어질 거고 거기는 그 부등식 풀면 A의 범위가 되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핵심은 뭐겠어? 요 점을 찾는 거였던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요 점. 어차피 이것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이것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얘는 대칭성을 가지고 얘랑 얘의 딱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기준으로 한 게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이해됐죠? 일단 도형의 이동 쪽에서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일단 기본기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평행 이동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의 종류들 뭐뭐 있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5개에다 하나 더 a, b 대칭. 다시 x는 a 대칭, y는 b 대칭, a, b 대칭. 까지는 공식화돼 있지. 맞아? 모르겠는 사람 손. 모르겠다 손. 빨리 들어 지금. 됐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자. 그럼 x는 a 대칭을 하고 싶어. 여기는 요 점을 이렇게 대칭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가 x, y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그냥 이 얘기인데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일단 y좌표는 똑같을 거고 x좌표만 2x-a로 바뀌게 돼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2a-x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왜? 얘랑 얘 평균이 얼마여야 하니까? a여야 하니까. 오케이? 두 개를 더했을 때 2a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2x-a가 됩니다. 다시 2a-x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됐죠? 마찬가지야. 여긴 얘가 이렇게 있었어. 이게 y는 b라고 있었다고 쳐보자. 얘가 이렇게 대칭이 되면은 얘는 x, 뭐가 되겠어? x, 2b-y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2a-x, 2b-y가 됩니다. 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대칭, 이렇게 한번 대칭한 거랑 똑같은 걸 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식화 시켜놨으면 좋겠고 이게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봐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x 대신에 2a-x를 넣고 y 대신에 2b-y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얘가 a, b 대칭을 한 결과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공식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이제 저런 거죠. 저런 게 아니죠. 어디 갔어? 아까 6번이었나?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공식화가 안 돼 있는 녀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이건 따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걸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y는 뭐예요? 3x 더하기 2가 있었어요. 1 집어넣으면은 5가 되니까 요쯤에 그냥 1,2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은 요렇게 될 테니까 요 점이 될 거고 요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이렇게 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나는 지금 찾고 싶은 게 여기는 요 a, b가 찾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쟤는 어떻게 할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저기는 쟤는 일단 미정계수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야. 그죠? 미정계수 2개 있으니까 식을 어떻게든 난 몇 개 만들어? 2개 만들어. 그래서 연립해준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어떤 조건이 식으로 환산이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요 기울기랑 여기는 요 기울기가 뭐야?
수직이야. 그러니까 얘 기울기 곱하기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라는 생각. 그러니까 a-1분의 b-2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돼 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기울기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을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얘에 대해 대칭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랑 얘의 중점이 여기 이 직선 위에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2가 될 텐데 얘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 식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구하면 됩니다.가 여기는 얘 해결 전략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조건과 수직 조건과 그 다음에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몇 개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푼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죠? 근데 문제가 될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얘가 도형이었어. 그럼 얘가 도형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fx, y는 0이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이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 이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 쟤는 뭐가 될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주제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에서 여기는 얘를 만드는 그 요령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봅시다. 그냥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 선생님이. 알겠죠? 자, 보자. 있나? 뒤에 있나? 잠깐만. 있는지 한 번만 볼게. 여기 있네요.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봐봐. 직선 L에 대하여 M과 대칭인 직선이 궁금합니다. 라고 줬어요. 직선 L에 대하여 M과 대칭인 직선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칭이 되는 녀석,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이 L이에요, M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 기준이 되는 건 L이죠. 그 다음에 M과 대칭이 되는 그 직선이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충 아무렇게나 그어볼게. 얘가 지금 L이었어요. 여긴 얘가 2x-y-1은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직선이 있었나 봐. 이렇게 할까? 대충 여기는 요 녀석이 M이었어. 여긴 얘가 뭐라고 준 거야? x-y 더하기 2는 0이야. 이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랑 대칭이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돼 있는 이 직선 M-라고 할까? 저 M-를 찾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 녀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일단 뭐 편법을 쓰자면 뭐 어떻게 방법은 많겠지만 편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뭘 하면 되냐면 그냥 아무 점 두 개를 잡아서 여기는 얘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대칭인 점 구하고 대칭인 점을 구해요. 두 개의 뭐야?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하나 구해. 그 다음에 하나만 구해서 얘를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얘는 직선일 때 얘기겠지. 그쵸? 얘가 포물선이라든지 다른 선이었어 라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 편법은 충분히 존재하니까 그 편법대로 만약에 내가 빨리 풀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푸는 것도 선생님 말리진 않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일단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이 초록색이 궁금한 거야. 그죠? 초록색은 도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구할 때는 뭘로 접근하는 거냐면 도형의 방정식, 즉 자취의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이해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여기는 요 점 하나를 x, y라고 잡을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대칭이 되는 그 점을 내가 a, b라고 이렇게 잡을 거야. 됐어?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뭐야? x랑 y의 관계식을 원하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대칭이 되는 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가 성립한다는 소리야? a-b 더하기 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요 녀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 일단 a랑 b의 관계식을 나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얘를 가지고 변신을 시킬 거야. 뭘로 변신시킬 거야? x랑 y의 관계식으로 변신을 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변신이 되겠어? a를 소거합니다. b를 소거합니다. 해서 여기 있는 a 대신에 x랑 y, b 대신에 x랑 y를 대신 집어넣어 주게 된다면 그 식이 x랑 y에 대한 식으로 변신을 하겠죠?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 다시 봐봐. 이게 핵심이거든, 이게. 여기는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면 나는 a랑 x랑 y에 대한 식을 얻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또 b랑 x랑 y에 대한 식을 얻어야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래야 소거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뭘 찾으러 출발을 할 거냐면 a랑 x랑 y에 대한 식, 그 다음에 b랑 x랑 y에 대한 식을 찾으러 출발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나요? 근데 가장 기본, 일단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의 관계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여전히 무슨 조건과 중점 조건과 그다음에 수직 조건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먼저 중점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일단 2분의 a 더하기 x, 2분의 b 더하기 y가 요 점이 될 텐데 거기 있는 걔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성립해야 되니까 얘는 a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2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이 a 더하기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점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2x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무슨 조건? 수직 조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수직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x-a분의 b- 다시 y- 뭐가 b라고 하는 게 제 기울기가 2였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고 정리해 주니까 얘는 뭐가 돼? 2y-2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될 거란 말이야. 다 넘겨주면은 결과적으로 x 더하기 뭐가 돼요? x 더하기 2y 더하기 빼기 a 빼기 2b는 0이다 라는 두 번째 식. 얘는 수직 조건으로 만들어진 식이야 라고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어? 다시 봐봐.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원래 뭐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 식을 변형하면 좋은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뭘 하고 싶었던 거니?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A를 소거할 거고 B를 소거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A를 소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A랑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다고. 또 B랑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일까? 가만히 봐봐. 여긴 얘는 어때? A, B, X, Y가 다 있는 식이고 얘도 여전히 A, B, X, Y가 다 있는 식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버리면 첫 번째 무슨 짓을 해버리면 여기서 내가 B를 뭐 해버리면 소거해버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뭐가 남겠어? A랑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B를 소거해버리게 되면은 요렇게 내가 첫 번째 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뭐 하면 A를 반대로 소거해준다 라고 생각해준다면 얘는 B와 X랑 Y에 대한 식을 하나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그럼 이렇게 두 개 얻은 식을 통해서 내가 A를 소거하고 B를 소거하면 결국 X랑 Y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라는 이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딱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B를 소거하고 싶었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 여기다 2배를 해서 2개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4A 더하기 4X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해놓고 이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빼버립시다. 얘에서 얘를 빼. 그럼 얘는 뭐가 돼? 3x 이렇게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4y가 되나요? 되나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5a가 되나요? 가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4 해서는 0이 됩니다. 이런 식 하나 얻을 수 있겠죠? 3x 그 다음에
그냥 5a네.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럼 나는 이 식을 통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야? A는의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A는의 형태를 만들려면 이거 다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5분의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y의 플러스 4가 되겠지? 이제 준비 하나 끝났네. 요거는 나중에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두 번째는 어때? B를 소구하고 싶어요. 다시 A를 소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여기다 몇 배를 하면 돼? 여기다 2배를 해서 더해버리면 되겠죠? 이번에는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는 0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버려 줍시다. 그러면 a는 사라지게 될 거고 일단은 얘는 4x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니까 더하기 3y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a는 소거된 거고 b는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뭐라고? b는요로 만들고 싶었던 거라고. b는요 라고 해주면 얘는 5분의 뭐가 되겠어요?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이제 소거해서 여기다가 땅땅 집어넣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x랑 y에 대한 식이 완성될 테니까 그 식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계산량이 많아서 여기는 얘는 외우는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 알겠죠? 항상 자취해방 정식이 궁금합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x랑 y의 관계식을 얻으려고 노력할 거야 라는 상황이라고. 됐죠? 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랑 b의 관계식만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당연히 a를 소거하고 b를 소거하면 되겠구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들이 지금 요 식이랑 요 식 이렇게 두 개의 식밖에 없었으니까 이 식들을 가지고 내가 요걸 가지고 여기 있는 x랑 y의 관계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a랑 b를 소거하면 되니까 a를 소거하려면 뭐 해야 돼? a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다는 거는 이 식과 이 식을 가지고 나는 b를 소거해서 a랑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 거야. 이해되죠? 똑같은 과정으로 요렇게도 만들 거야. 그럼 요거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알아서 x, y에 대한 관계식이 되면서 여긴 얘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흐름 정도는 정확하게 딱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너희 시험에서 이 정도를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직선 L 같은 게 x-y-1 이 정도로 요구를 할 거야. 그럼 얘는 상황이 되게 쉬워져요. 오케이? 됐어? 어쨌든 결론. 저런 결론은 너희가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게 대칭이동 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녀석이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요것만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심플해요. 되게 심플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혹시 이거 잘 됐어? 요거 잘 되니? 이거 평행이동을 다시 도형이동을 2번 이상 해야 되는 것들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데 대칭이동을 먼저 합니다. 대칭이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뭐 합니다? 평행이동을 합니다. 라는 순서를 꼭 가지고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건 질문 없었니? 다 해결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죠, 이거? 그러니까 식이 복잡한 것 뿐이지 흐름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흐름은 그냥 이게 다인 거야. 알겠죠?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계산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8번 질문이었죠? 요거는 되게 쉽습니다. 요거는 되게 쉬워요. 보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랑 B가 있대요. 두 점 A랑 B가 있대. 9,2가 있고요. 8,6이 있대. 그랬을 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는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하면 되냐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대칭 이동시켜서 요렇게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얘는 요렇게 일직선으로 그어버리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9,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8,6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긴 얘가 6,8이 될 거니까 요렇게 돼 있는 요 직선.
거리가 궁금하다면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가 궁금하다면, 점이 궁금하다면 그냥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 연립해서 점의 좌표를 구해버리면 됩니다. 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처음에 점을 찍을 때 이렇게 찍었잖아. 그렇죠? 이런 확신이 있을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오히려 대칭 이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대칭 이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여기다 찍었거든. 이거의 기준은 뭘까? 그러니까 좌표 평면 정확하게 찍어봐야 알까? 가 아니라 그냥 봐봐. 여기다 9를 넣었어. 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y 값이 몇이 돼야 돼? 9가 돼야 되죠. 근데 걔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다 찍어준 거야. 여전히 8을 넣었어. 8도 선생님 여기다 찍었네. 원래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그죠? 8을 여기다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8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몇이 돼야 돼? 8이 돼야 되죠. 걔보다 어때? 작죠.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8을 넣었을 때 결과가 8이어야 하는데 얘는 6이잖아. 지금 8보다 작은 거니까 얘보다 아래쪽에 점이 찍히겠구나.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의 문제인가요? 일단은 어떻게 돼 있어? 이게 X축, 이게 Y축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Y는 X까지 잡아주자. 그 다음에 4,4라는 점이 있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니까 이렇게 원이 하나 있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가 4였을 거고 여기가 4였을 겁니다. 반지름은 2짜리 원이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원 위를 움직인 점 P가 있었대잖아. 점 P. 의 좌표를 A, B라고 놔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y, x 대칭시킨 요 점의 좌표 Q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P, A가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A가 되고 여기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는 얘가 B가 될 텐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뭐가 찾고 싶은 거야? 여기는 요 길이 더하기 여기는 요 길이 다시 두 개의 차이가 찾고 싶은 거네. 그죠? 그럼 일단 여기는 요 길이는 B가 될 게 분명하고 여기는 요 길이는 A가 될 게 분명하니까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건 절대값 B 빼기 A의 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는 요 A, B라고 하는 건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A 다시 x-4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4라고 하는 얘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집어넣으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현재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나한테 여기는 요 녀석을 주고서 여기는 요 녀석의 뭘 구해달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걸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K라고 놓자. 됐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는 요 녀석의 뭘 구해달라고 다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그럼 뭘 하면 되겠어? 여기는 얘를 이제 뭐라고 놓고 하나의 원, 그러니까 얘를 A축, 여기는 얘를 B축이라고 놓고요, 얘들아.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똑같이 이런 원이 생길 거 아니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또 놓을 때 절대값이니까 B-A는 플러스 마이너스 K라고 놓고 B라고 하는 건 뭐야? A 플러스 마이너스 K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직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A랑 B는 지금 요 위에 있는 점이어야 하니까 여기 있는 요 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런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K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K가 제일 크고 싶어요. 그럼 어디면 좋겠어? 얘랑 접하는, 이렇게 접하는 이런 뭐였으면 좋겠다? 직선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나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있잖아. A랑 B로 돼 있어. 이게 X랑 Y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구나,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기울기가 1이구나 이런 게 바로 판단이 될 텐데 B랑 A로 돼 있으면 거기가 판단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됩니다. 그죠?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기울기가 1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일 테니까 4,4에서부터 거리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때 K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얘를 지날 거고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가지고 지금 요 길이가 현재 뭐가 되는 2가 되는 요 길이가 궁금하지 않을까? 이만큼이 평행이동한 그 K 값이 될 테니까. 그죠? 근데 얘는 45도짜리였으니까 이게 45도니까 얘가 2루트 2가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K 값은 2루트 2가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찾아줘도 괜찮은 거야. 알겠죠?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해도 괜찮을까? 이거는 그 논외로 논외로 잘 봐봐. 일단 이거 a-b로 생각해. 절대값 a-b로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를 a-4 마이너스 b-4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니? 괜찮아? 어차피 4 사라지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지금부터 그냥 x라고 놓을게. y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보면 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예요 로 생각해도 괜찮겠죠? 됐어? 자, 1차, 1차, 2차, 2차의 관계 최대 최소가 궁금합니다. 뭐가 떠오르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떠오르죠. 그래서 만들어 보자. 얘는 이렇게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 그럼 얘는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게 얼마라고? 4라고요. 얘는 얼마라고? 2라고. 됐어?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y의 절대값은 뭐보다 작으면 되겠어? 예, 2 루트 2보다 작으면 되겠지. 이 녀석의 최대값은 2 루트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코시 슈바르츠는 이건 수학 하용 풀이가 되겠죠. 수학 하용 풀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구나.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얘가 2차이 나니까 2루트 2차이 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괜찮고 아니면 원의 중심 4,4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여기는 아까 어디 갔어?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거기는 걔가 반지름이 된다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줘도 괜찮고 다양한 풀이가 존재합니다. 알겠나요? 코시 슈바르츠는 조건 필요 없어. 실수 조건이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근데 조건이 있죠. 수학 하를 배웠다는 조건. 그죠? 수학 하를 배웠다는 조건. 그래서 세론고는 좀 특이한 학교예요. 세론고는 수학적인 개념이 있는 거라면 서술형에서 뭘 사용해도 다 용납을 해줍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한 친구가 되게 유리해요. 그럼 다 갖다 써도 돼. 이런 느낌. 그리고 용납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까지를 않아요. 다른 학교들은 다 깝니다. 그렇게 풀면은 이거는 우리 안 배운 거잖아. 교육과정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다 까버리는데 새로운 거는 어떤 걸 갖다 써도 다 오케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따로 불려가는 경우도 가끔 있나 봐. 가끔 불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설명해봐.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선생님한테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했어. 오케이. 만점. 이런 느낌. 되게 쿨한 학교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좋아요. 넘어가고. 일단은 요걸 한번 해보자. 요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한 방에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한 방에 안 되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저 모양을 만들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몇 번에 걸쳐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y 더하기 2, x 더하기 1은 0이라는 도형의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 일단 첫 번째 뭐 하면 좋을까? 일단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얘는 y는 x 대칭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fy, x는 0이라는 모양을 먼저 만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헷갈릴 만한 게 일단은 평행이동은 제일 나중에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수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이건 없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 현재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됐어? 오케이? 그럼 이거는 x축 대칭을 해야 될까? y축 대칭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야. 다시. 우리가 x축 대칭을 하게 된다면 뭐 하기로 했어? fx, y는 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녀석이 fx, y는 0 이렇게 되기로 했었고 y축 대칭을 했을 때 결과는 fx, y는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기로 했었어? f-x, y는 0이 되기로 했었잖아. 그죠? 다시 물어볼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냐면 마이너스 y, x는 0을 만들고 싶은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난 요거 만든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x축 대칭을 하는 거니 y축 대칭을 하는 거니 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알겠죠? x축이 맞아 y축이 맞아? x축 손. 난 x축 같다. y축 손. y축. 준이는? 잘 모르겠어? 했죠? 자, 봐봐. 도형의 이동은 문자 중심의 이동이라고 했니? 자리 중심의 이동이라고 했니? 도형의 이동은 어차피 도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x랑 y라는 문자의 관계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가 중요한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얘에서 얘를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y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띡 달았어요 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y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뭐 할 거예요? 대입해 줄게요 라는 의미가 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대로 얘는 뭐라고? x라는 문자 대신에 뭐가 됐어?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줄게요가 y축 대칭을 할 거예요 라는 뜻인 거야. 다시 지금 봐봐.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따라해봐. x축 대칭은 뭐라고?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을 거야. y축 대칭은 뭐라고?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을 거야. 됐죠? 다시 봐봐.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니? 를 생각해요. 뭘 하고 있니?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고 있죠. 그럼 얘는 x축 대칭일까요? y축 대칭일까요? x축 대칭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서는 x축 대칭을 하고 있었군요. 됐어? 이게 문자 중심의 뜻입니다. 자리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 바뀌었잖아요. y축 대칭이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봐봐. 평행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 지금 플러스 2가 띡 달렸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띡 달렸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여기서 얘를 만들 때 x 대신에 뭘 넣고 있어? x 더하기 1을 넣고 있고 y 대신에 뭘 넣고 있니? y 마이너스 2를 넣고 있지. 그래야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게 뭐라고? 도형의 이동이라고. 됐어? 좌표, 자리 중심이 아니라 문자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먼저 1번 이거 할 거야, 2번 이거 할 거야, 3번 이거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먼저 작전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도형을. 오케이? 처음에 뭐 하라고? y는 x 대칭을 하라고. 귀찮으니까 여기다 하자. y는 x 대칭을 해봐.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요렇게 생겼겠지 뭐. 됐습니다. 일단 그걸 뭐 해달래? x축 대칭해달래. 어떻게 생겼겠어? 요렇게 생겼겠지 뭐. 됐습니다. 그 다음 그걸 뭐 해달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요렇게 생겼겠지 뭐. y축 방향으로 2만큼 여긴 얘는 요렇게 생겼겠네. 됐습니다. 답이 없죠. 왜 x축인데 y축 대칭을 해놨어? 그렇죠? 됐어? 분명히 x축 대칭 하라 그랬잖아. 처음에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x축
x축 대칭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됐습니다. 거기 있는 걔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아니,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 주세요. 답은 몇 번이 됩니다. 1번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이해되죠? 그래서 먼저 스크립트를 작성해 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대본대로 따라 하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런 느낌 정확하게 딱 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중심, 자리 중심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서 그래요. 다 해볼만 하겠네요. 좋습니다.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됐네요.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딱 보면 이제 얘는 x, 0과 1,6 사이의 거리구나. x, 0과 1,6 사이의 거리구나. 얘는 x, 0과 0,4 사이의 거리구나. 됐어? 그런 식으로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점 딱딱 찍어 놓고 뭐 대칭 이동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면 돼. 넘어가고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좋아요. 풀어보면 되겠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 남았죠? 그때 한 번 수업 남았죠, 이제? 우리가 언제야? 화요일 날, 28일 날 마지막 수업하고 이 질문 싹 다 받고 질문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줄게요. 알겠죠?